18번부터 20번은 건너뛰고 21번부터 21번 주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였다. 그래서 요약 우리는 전례 없는 힘을 가진 종으로서 오늘의 결정이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로커의 원주민의 7대 관리자 정신처럼 우리는 조상이 심은 정원의 그늘을 누린 동안 후손들의 그늘을 빼앗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되게 감명 깊게 읽었다 했잖아 이 지문을. 그래서 중심 문장 지문에다 체크하세요. Our decisions today 블라블라 하고 이 부분은 각자 체크하면 돼 나중에 검사할 거야. 그래서 서술형 예사 문제에서 밑줄 친 Still the shade from our descendants 이게 원래 그 함의추로는 문제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게 의미한 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랬어. 그래서 한글로 한다면 조상들이 가꾼 정원의 혜택을 현재 우리가 누리는 동안 미래 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원과 환경을 현재 세대가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서술된 문장이고 영어로 표현한 거 지금 보이죠 여러분? 답지에 이 refers to가 의미한다, 뭐 지칭한다, 말한다 이 말이잖아. The act of the current generation taking away, take away가 빼앗는 거고 resources, environment 나오고 deserve to가 뭐뭐를 마땅히 해야 할 이 말이었잖아. 그래서 rightfully 하면은 권리적으로, 그러니까 마땅히 deserve to enjoy 즐겨야 될 그런 세대, 미래 세대. 됐습니까? 그 세대가 누려야 할 자원과 환경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 우리 스스로가 we ourselves are benefiting. benefit이 혜택을 누리다의 뜻으로 쓰인 거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보세요. 다음 문제 2번. 본문에서 이로커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만든 Seven Generation Stewardship 이거 핵심 원칙은 한 문장으로 뭐다? To use up 해버리는 거. 그래서 1번에서 이 위에는 문장이었잖아. 이거를 혹시나 준동사 구로 사용해야 된다. 준동사 구로 써야 된다. 그러면 다 써버리는 것 해가지고 to use up 또는 using up 동명사구로 시작해가지고 resources 자원을 다 써버리는 거지. 어떤 자원? The future generations가 should enjoy 즐겨야 할, 누려야 할 자원을 다 써버리는 것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해. 그 1번의 답을. 그 다음에 2번에 이로커의 원주민 지도자를 만든 이 핵심 원칙은 뭐였어요? 한 문장으로 쓰는 거? 그들은 지시했다. They interested. 뭐 하도록? 사람들이 to consider. 고려하도록, 생각하도록 무엇을? The impact of every decision. 모든 그 결정에 대한 영향을. 그죠? 근데 어떤 결정? On their children. 그 아이들에게. 특히 어떤 아이들? Seven generations into the future. 그 미래의 7세대까지 미치는 영향. 그것까지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이게 핵심 원칙이다. 다음 문제 3. 필자가 현재 인류를 단순한 개인이 아닌 더 큰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 네트워크, 연결된 데이터 스트림스, 데이터 흐름들, 그죠? 네트워크 데이터 스트림스랑 두 번째가 part of a grander, grand가 큰이잖아. 거기다 이하 붙여서 더 큰, 더 큰 humanity, 인류. 그래서 더 큰 인류의 한 부분. 이게 우리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22번 넘어갈게. 22번 식성 변화와 신경 가소성에 대한 이야기. 주제는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식성은 평생 변화 가능하다. 요약.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과 선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뇌의 신경 가소성 덕분에 식성은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 반복적인 노출과 변화하려는 의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노출 해가지고 repeated exposure라고 변화하려는 의지에서 willingness to change 이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키워드랑 중심 문장 확인하고 체크하세요. 1번 본문의 요지를 80자 내의 우리말로 서술하라. 우리말로 서술을 한다면 여러분도 이걸 다 쓸 수 있어야 돼. 뇌의 신경 가소성 덕분에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과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식습관이 어릴 때 형성되거나 그다음에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면 이게 식성이 바뀔 수 없어야 돼 원래는. 그런데 뇌의 신경 가소성, 그래서 뉴로플라스티시티 있었죠. 이 뇌의 신경 가소성 덕분에 반복적인 경험과 변화 의지를 통해서 식성이 평생 동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른 되면서 입맛이 바뀐다고 했었어. 두 번째, 본문에서 성인도 식성을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시. 이걸 영어로. 이게 지금 이거죠. many who,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스위치, 바꾼 사람들이야. from, 뭐에서? processed grain foods. 이게 그 곡물 음식들이었잖아. 그거 뭐와 같은? white bread. 뭐 흰빵이라든지 밀가루 기억나죠? 통밀에서 그 껍질 벗기는 밀가루로 만든 흰빵 그리고 흰쌀 이런 것에서 from 뭐로 바꿔? to whole grain 통밀로 바꾼다 했잖아. 통밀이라든지 어쨌든 통곡물 이런 타입들 유형들로 천천히 gradually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who부터 어디까지 걸어 묶어야 돼? types까지 걸어 묶어야 되지. 그럼 이러하게 그러니까 from부터 to로 바뀐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점차 learn 배우게 된다. 무엇을? prefer 더 선호하게 더 좋아하게 배우게 된다. 무엇을? nutty flavors 그러니까 땅콩맛 나는 그런 건강식들 그리고 chewy textures 씹는 그런 식감을 더 좋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성의도 식성을 바꿀 수 있다는 예시를 영어로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뉴로플라스티시티를 달리 설명한 표현을 본문에서 찾았어라. 이게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력이었잖아. 그래서 our brain's amazing adaptability가 되고 4번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요건. 이거 아까 쌤이 말했어. 첫 번째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 두 번째는 변화하려는 의지였지. 그래서 영어로는 repeated exposure to new foods. 두 번째는 a willingness to change. 23번 넘어갈게. 또래 동조 경향의 연령별 변화. 이것도 기억이 나야 돼. resilient 이거 단어 나왔었잖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주제 또래 동조 경향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성숙할수록 감소한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왕따 당할까봐 나도 그래 라는 이런 동조 경향이 나중에 나이 들면서 좀 줄어든다 했었어. 요약 청소년기의 동조 경향을 연구한 결과 동조성은 14세의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한다. 16 내지 17세가 되면 집단 의견에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지킬 수 있게 되면 이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보여준다. 됐죠? 중심 문장이랑 다 체크하고 해. 넘어갈게. 첫 번째, 본문에서 연구자들이 청소년의 동조 성향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했는지 우리말로 서술하라. 어떻게 했었냐? 청소년들을 집단의 나머지 구성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일부러 놓이게 했어.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다. 두 번째, by age of 하면은 몇 살 때쯤 이 말이잖아. 그죠? 몇 살 때쯤? 16 or 17, 16 내지 17세쯤 young people are much more able to 훨씬 더 뭐일 것 같다 그랬어? 그 그룹에 반대 의견을 할 수도 있다 했잖아. 14세는 반대 의견을 좀 못한댔고 16, 17세 되면은 의견에 반대를 한다 했잖아. 그래서 반대하는 거니까 disagree with the group 하면 되겠죠. disagree with the group. and 그리고 to 뭐 하기 시작해? 그들의 의견을 지키다. 그죠? 그래서 의견을 지키다가 stand up for 였잖아. 그것을 위해서 서 있다니까. stand up for their own opinion. 이거 빈칸 쓸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의 주제를 한 문장의 영어로 한다면 the tendency, 뭐 하라는 경향? to conform to peer pressure. 됐습니까? 그 또래 압력에 순응하려는 그 경향이 피크를 띈다 이 말이 정점을 at age 14 and decreases 점차 감소해 as young people mature 하면 성숙한이랬어. 이제 어린애들이 성숙할수록 and 그리고 become more capable of 점점 뭐 해지냐? defending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지.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야. their own opinions를. 그래서 stand up for 이 지금 defend로 바꿔서 나왔다는 거. 원래 defend는 막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방어하다, 뭐 주장을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요약문을 만약에 너네가 문장을 쓸 수 있다면 the tendency 무슨 경향 of conformity라는 명사형을 쓰면 되지. 순응의 경향은 not constant 지속적이지 않다. 그죠? but changes 하지만 어때? 바뀐다 이 말이야. 10대가 되면서 10대가 get older 나이가 들면 들수록 and 그리고 점점 뭐해지면서 성숙해지면서 그랬었지. 그래서 mature 써도 되고 회복 탄력성이 생기면서 해서 resilient 이 둘 다 써도 돼. 상관없어. 보면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밑에 정답 문장 그 해석까지 다 적어놨다. 복습하라고. 됐어. 나 24번 넘어갈게. 4번 습관 결합. 그래서 temptation bundling 기억나죠? 템페이션은 원래 유혹이었고 번들링이 묶기였잖아. 그래서 습관 묶기라고 나왔던 그 습관 결합을 통한 행동 변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게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called Holding the Hunger Games Hostage at the Gym. 기억나요? 이렇게 묶어놓는 거. 그래서 주제는 즐거운 습관과 어려운 습관을 결합하면 새로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약, 습관은 생존에 필요해. 내가 습관을 활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유혹적인 습관, 특히 뭐 오디오 청취라든지 나 구축하고 싶은 습관, 운동 하기 싫으니까 그걸 하고 싶어서 그걸 결합하는 유혹, 묶음, 템테이션, 번들링이라는 전략이 행동 변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키워드랑 중심 문장은 체크하고 지문에도 표시하고 서술형으로 Hold the whole game, hostage at the gym 이 연구의 방법과 결과로 올면로 방법은 뭐였냐? 참가자들이 오직 헬스장 안에서만 오디오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어. 제한한 결과
그 결과가 어땠어? 기기가 인질로 잡힌 참가자들이 헬스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51%나 더 높았고 실험 종료 후에도 약 3분의 2가 헬스장 전용기기 접근권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선택했다. 해석 다 했었어요. 그다음에 14-2번. 2번. 본문에 제시된 hold the whole games hostage at the gym 실험의 목적을 어태칭을 사용해서 서술하라 그래서 어태칭이 뭔데? 부착하다, 붙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it aimed 목표로 했다. 뭐 하는 걸 to help people로 하여금 exercise 운동하도록 그죠? 뭐 함으로써 by attaching 붙임으로써 무엇을 attempting habit 유혹적인 습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습관을 됐죠? 아니 유혹적인 내가 즐길 만한 그런 습관을 뭐에다가 to a difficult one. 여기서 difficult one에서 one은 habit을 말해. 어려운 습관. 그게 운동이었잖아. 됐죠? 그다음에 3번 본문에서 temptation bundling의 의미를 영어로 temptation bundling이랑 means 뭘 의미한다? attaching 하는 거다. a habit you want to build 네가 만들고 싶은 습관을 그죠? to 어디에다가 a tempting habit 유혹적인 습관에 특히 you already enjoy 이미 네가 즐기고 있는 그래서 뭐 오디오북 청취를 지금 예를 들었었잖아. so that은 뭐뭐 하도록이지. 뭐 하도록 you do 네가 하도록 both at the same 그 두 개를 동시에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란 뜻. 됐죠? 보기에는 쉬워. 나중에 영작할 때는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일단 뭘 의미한다. means, attaching 하는 거 A를 to 어디에다가 이 구문만 잘 익혀놓으면 돼. 단어는 주어질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안 주어주면 이제 29번은 어법으로 나왔던 개념 모델이죠. 그래서 conceptual model이 있었습니다. 주제. 개념 모델은 단순화된 설명이며 때로는 혼란을 줄 수 있다. 요약, 컴퓨터의 폴더나 아이콘처럼 실제와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돕는 개념적 모델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콘 같은 거 들어가면 그 안에 폴더가 있다 했잖아. 실제로 폴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들어갔다 했잖아. 그래서 때로는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랬었어. 그래서 키워드랑 뭐 단순화된 유용한 묘사 보이죠? 중심 문장 확인하고 1번 본문에서 컴퓨터 내부에 실제로 폴더가 없다고 하면서 사용한 표현을 찾아 쓰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말로 써라.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폴더가 없다라고 사용한 표현은 이 부분이었지. Effective conceptualizations designed to make them easier to use.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된 디자인된 고안된 그러한 effective 효과적인 conceptualizations 이게 개념화였죠. conceptualizations 가상의 표현 이걸 개념화라고 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개념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conceptualizations 개념화. 두 번째, 본문에 따르면 개념적 모델이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 그 편의를 도와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기 때문에 편의가 있는 또는 유용한 해서 useful. 명사라면 usefulness가 되겠죠? 이 단어는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넘어가서 30번. 여기 걷기와 교통이었어. 그래서 주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걷기에 대한 인식 차이. 요약, 개발도상국에서 걷기는 자원 부족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부담인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일부러라도 걷는다 했잖아. 그래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권장되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됐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 문장 확인하고 1번 볼게. 본문에서 역설적인, 그러니까 ironic 하면 역설적인이죠. 역설적인 상황으로 제시된 내용을 우리말로 서술하라. 이게 걷기를 장려하면서도 실내에서 걷기를 모방하는 이 러닝머신. 콩글리시를 했죠, 러닝머신이. 여기서는 트레드밀로 나왔던 거 기억나지 마지막에? 러닝머신이 헬스장과 가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기구 중 하나라는 사실이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트레드밀스 러닝머신이 이 아이러니한 이유. 이게 뭐야? 사람들은 밖에서 목적 또는 이동, 그죠? 이동을 위해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내고 실내에서 기계 위를 걷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그게 아이러니하다. 3번, 이걸 이제 요약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형 변화시키는 것까지 생각해서 while people 어떤 사람들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걷긴 걷는데 due to resource 뭐 때문에 걷는데지 일단 자원 부족이랬지. 그래서 constraints가 제한을 말하잖아. 그죠? 여기서는 자원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제한인데 자원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요. 그죠? 그로 인해 makes it 뭐 하게 하냐? unavoidable burden 피할 수 없는 고된 그런 짐이 되게 만들어. 됐어? 근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 서구 사람들 보통은 이제
어디 나라? 갑자기 생각이 나.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서구 사람들은 consider, 고려해 또는 여겨, 뭐라고 여겨? walking, 걷는 걸 to be a healthful 무슨 여기에서 healthful 또는 natural 써서 하면 되지.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또는 뭐 자연스러운 건강한 됐죠? 그런 방식이고 positive activity 긍정적인 이런 활동인 것으로 여긴다. 됐죠? 그래서 B에 들어갈 거는 healthful 건강한 또는 뭐 자연스러운 natura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 31번 들어갈게. 빈칸 추론으로 나왔던 문제고 장난감 정리와 선택 이것도 기억이 나야 돼요. 문장. 놀이공간을 간소화하면 아이들이 가진 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아이들이 놀이공간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압도당한다 했어요. 그래서 overwhelmed 기억나 형용사? 압도당하고 선택에 어려움을 겪어. 그래서 공간을 간소화, streamlining. 요거 외워야 되죠. streamlining. 간소화해서 창의성을 자극해야 한다. 그래서 키워드랑 중심 문장 보고요. 자, 1번. 본문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장난감으로 인해 겪는 문제 두 가지. 첫 번째는 they may not be 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을 표현을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너무 많으면 선택 상황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they can feel overwhelmed였지. 압도당함을 느낀다. 하나 더 쓴다면 kids have a hard time making a choice. have a hard time ing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했잖아.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걸 쓰면 됩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간소화된 놀이공간이 아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 두 가지. 첫 번째는 it helps kids feel inspired. inspired가 뭐였어? 영감을 받은. 그렇지. 그래서 뭔가 영감을 받는 걸 도와준다. 두 번째가 it helps kids be imaginative. imaginative는 상상력이 있는, 창의성이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inspired랑 imaginative 단어 두 개 꼭 알아두고. 3번 이게 요약문으로 나온다면 when a play space is 뭐 할 때? field죠. 뭐뭐로 가득 찰 때, too many toys로 가득 찰 때, children often feel 뭐를 느낀다고? overwhelmed였어. 그래서 압도됨을 느낀다. Therefore, 그러므로 뭐 하는 것이 그 공간을 간소화하는 것이 streamlining 해가지고 동명사형 만들어줘야 되죠. streamlining 하는 것이 essential, 필수적이다. 돕는데. 됐어요? 자세한 해석도 다 써놨습니다. 32번 넘어갈게. 빈칸 추론으로 나왔던 교사 마인드셋과 진짜 숙달. 그래서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여러 번 보면은 또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라 했잖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라 했지. 그래서 내가 복습 많이 하라 했잖아. 주제, 가르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표면적 친숙함을 진정한 숙달로 변환한다. 그래서 표면적 친숙함이 아이들이 착각하는 거고 진정한 숙달이 자기가 아는 거. 그러면 가르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게 남한테 가르쳐보는 게 가장 외우기도 쉽고 숙달이 된다. 요약, 단순히 믿는 것은 익숙함을 숙달로 착각하게 하므로 가르치기 또는 인출 연습, 그래서 칠판에 써본 애들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인출 연습 같은 능동적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 문장 확인하고 1번 볼게. 본문에서 말하는 illusion of confidence, 이게 숙달의 착각이잖아. 이게 뭔지 우리말로 설명하고 강화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찾았어라. 일단 우리말로 설명한다면 능력의 착각이란 건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진짜 지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혼자 기억하거나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를 강화하는 요인은 본문에서 어떤 거? 수동적인 학습 방법? passive study methods. 근데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능력의 착각을 계속 강화시키는 건 바로 수동적 학습이다 이 말이야. 선생님 설명만 계속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빈칸에 adopting the teacher mindset이 적절한 이유. adopting은 채택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그 마음가짐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왜? 이 수동적 학습이 능력의 착각을 만들어낸다고 경고를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상의 학생 가르치기라든지 동료 가르치기, 그러니까 친구 가르치기, 그다음 파인만 기법 기억나? 리처드 파인만 기법에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아는 거라 했었잖아. 이런 것 등 가르치는 행위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 빈칸 뒤에 전체 흐름을 근거로 제시하라 했지. 빈칸 뒤에 transforms surface familiarity, 표면적인 familiarity, 익숙함을 into 무엇으로? real mastery, 진짜 숙달로 변형시키는 거. 이게 이어짐으로 가르치는 자세를 취하는 것, 특히 adopting the teacher mindset, 이게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자, 3번에 the Feynman 테크닉이 학습에 효과적인 이유를 갭을 사용해서 하라 했어. it requires 뭐를 필요로 하냐? deep processing, 깊은
처리 과정이 필요한 거지. deprocessing. 그리고 helps 도와줘. 누구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reveal 드러내게. 뭐를 드러내?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거. 그리고 나서 그걸 fill gaps 그 차이를 채우는 거야. 그들의 지식에서. 알고 모르는 걸 채우는 거.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메타인지도 얘기했었어. 이거 얘기할 때. 나 33번 볼게. 수메르의 숫자 개념. 주제는 수메르인은 숫자를 사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추상적 수 개념을 발전시켰다. 요약. 수메르인들은 특정 물건의 개수를 직접 그리는 단계에서 벗어나 물고기 그리던 거 기억나지? 5마리? 어떤 물건에도 적용 가능한 독립된 숫자 개념을 발명했다. 그래서 키워드랑 중심 문장 꼭 확인하고. 첫 번째 위대한 지적 도약이 무엇인지 본문을 근거로. 일단 처음에는 물고기 5마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 5개를 딱 그렸어. 그지? 직관적으로 그렸는데 숫자 5와 사물기호, 물고기를 분리시키면서 같은 숫자 기호로 소나 기름 항아리 등 다른 사물의 수량도 표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이게 지적인 도약입니다. 나 본문에서 emancipated number, emancipated가 뭐였지 기억난가? 해방된이었어 이 사람들아. 분리시켜서 해방됐다 했잖아. 외워. 해방된 숫자라는 게 뭔지 영어로 설명하고 해석하라. 일단 영어로는 emancipated number is a number 숫자다. 근데 어떤 숫자? that exists in its own right 그 자체로 존재하는 숫자야. 그리고 is independent 그래서 is independent of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 뭐뭐와 관련 없이 그지? 독립적으로 뭐랑 whatever it is being used to count 그러니까 뭔가를 세는데 사용되는 대상이 whatever 무엇든지 간에 그래서 whatever it is being used to count 여기도 외워야 돼. 이 순서 whatever it is being used to count 그래서 해석 부분은 여러분이 보세요. 다음 3번 본문에서 말하는 emancipated number의 특징을 independent로 활용해서 영역적하여라. 그러면 it is a number 숫자는 숫자인데 that is independent of 무엇이랑 the specific object being counted 세어지고 있는 특정한 물체와 관련 없이 그죠? 관련 없는 숫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뭐 is independent of 꼭 3개 외워놓고 그 다음에 specific object인데 세어지고 있는 에서 being counted다. 그래서 굳이 생략된 게 뭔가 이게 궁금하다면 object랑 being 사이에 which are이나 that are이 생략된 거야. 지금 세어지고 있는 물체니까. 넘어갈게. 34번. 네 집단 모방과 동조. 이것도 되게 중요했었죠. 우리는 효율성이 아닌 네 집단의 규범을 따르기 위해 모방한다. 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냥 따른다 했잖아. 기억나죠? 학교랑 학원 예를 들면서. 요약. 사람들은 네 집단 구성원이 비사회적일지라도 위 집단보다 그들을 더 많이 모방한다. 이는 모방의 목적이 단순히 과업의 효율적 완수가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집단의 적절한 방식을 배우고 동화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conforming 나오는 거 conformity랑 비교해서 얘기했었어요. 그 순응. 첫 번째, 빈칸에 conforming to the rules and conventions of the in-group이 적절한 이유. 이게 proper way를 연결해서 쓰래.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 때문이야?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니까 내 집단에 동조한다 했잖아. 그래서 we want to learn how to do it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다. 어떻게? In the proper way. 적절한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방식이랑 내 집단의 규칙과 관습을 따르는 것이므로 conforming to the rules and conventions of the in-group 이 빈칸에 적절하다는 것까지 내용 설명 써놨어요. 왜 답이 그것까지 되는지. 2번 본문에서 아이들이 네 집단의 반사회적 구성원을 싫어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행동을 모방한다고 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모방의 동기가 효율적인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집단의 규범과 관습을 따르는 것임을 시사한다. 즉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모방한다. 그래서 그 어떤 조직이 너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잖아. 그지?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발전이 없어지는 거죠. 문제 3. 본문에 제시된 실험 결과 아이들이 비사회적인 내 집단 구성원을 외 집단 구성원보다 더 많이 모방하는 이유를 social과 efficiency란 단어를 사용해서 서술하고 해석하라. 일단 영어로는 because copying, 모방이 is not 뭐에 대한 게 아니야? about learning the most efficient way.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해. 그죠? but 그래서 나래의 법비구문이지. but about 뭐에 대한 것이다. social belonging. social belonging은 사회적인 소속감을 말하고요. and following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지. 뭐를 the group's proper way. 그 그룹의 올바른 방식을. 그러니까 efficient가 아니라 proper이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인데 Q2라 했네요. 상관없죠? 문제 4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요약문이라고 생각한다면 according to the study 연구에 따르면 children tendency to 뭐 하라는 경향? copy 또는 imitate야. 모방하라는 경향. 됐죠? 그 행동 아니면 행동을 모방하려는 이 경향이 was stronger 더 강하다. 뭐보다? 그들이 dislike 싫어하는 것보다. 근데 뭐 때문에 싫어해?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반감이잖아. 그래서 antisocial 쓰면 됩니다. 그들만의 집단 내에서 반감보다 더 강하다. 모방하려는 경향이. 체중과 식욕을 결정하는 체지방 세포 수와 세트 포인트라는 내용에 대한 주제였고 요약. 성인이 되면 지방 세포 수가 고정되며 세트 포인트가 뇌에 신호를 보내 더 먹도록 유도한다. 지방 세포 수가 많고 세트 포인트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이어트 중 강한 식욕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식욕도 알아놓고 식욕 에피타이트고 여기에서는 식욕이 뭘로 나왔었지? 이렇게 나왔네. 마지막에 strong desire for food로 나왔네. 그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 strong desire for food. 식욕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키워드랑 중심 문장 확인하고 자, 1번 본문에서 set point의 기능을 영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The set point란 is the trigger. 트리거는 뭐였어? 촉발 요인이었어요. 그지? 방아쇠. 뭐에서의 in fat cells 이 지방세포 안에 있는 근데 어떤 지방세포냐 that sends a message 메시지를 보낸다 했죠 뭐에다가 to the brain 두뇌에다가 뭐라고 말하는 saying that fat cells are getting too thin 야 지방세포가 너무 얇아지고 있어 빨리 불려 이런 메시지 보내고 and 그리고 that the person must be in more 넌 더 먹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됐습니까? 이걸 촉발하는 게 바로 set 포인트다. 2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체중이 성인의 지방세포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문을 근거로 우리말로 일단 서술을 한다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지방세포를 가지게 된다 했었어요. 이거 지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대로. 문제 3.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에 과체중이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 다이어트를 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셀즈와 메시지라는 단어 이게 아까 그 35-2라고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 Because they have more fat cells 더 많은 지방세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지방세포? Which send a stronger message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뭐에다가 to the brain 뇌에다가 뭐 하라고? To eat more 더 먹으라고 됐죠? 그래서 to eat more는 앞에 메시지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인 겁니다. 넘어갈게요. 36번 less is more 기억나죠 이거? less is more 이 철학이 현대 기기 디자인에 미친 영향과 그 부작용 이것도 내가 착각했네. 아까 그 점 3개가 여기에서 나왔었네. 그죠? 야, 이렇게 지문 여러 개 보다 보면 헷갈린다. 자, 주제는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더 아름답고 효율적이라는 가치관의 변화. 자, 요약, 시에서 시작된 이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는 표현은 현대기술, 특히 스마트폰 이런 데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라디오 수신기가 그 버튼이 많았는데 점점 사라졌다 했잖아.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 문장 확인하고 정답 분석에서는 선생님이 왜 less is more 이 얘기 들어간 다음에 BCA인지 설명 그냥 써놓은 거니까 확인하면 돼요. 이거 설명 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1번 본문에서 less is more 철학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는 뭐였냐? 부정적인 결과는 영어로 하라 했네. 일단 우리 사고방식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정 습관들을 서서히 소멸시키고 이 버튼들의 기능이 우리 휴대폰의 3개의 전만으로 된 메뉴와 닫힌 폴더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였습니다. 이거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The way of thinking behind less is more slowly extinguishes. 됐죠? 이거 본문 단어 주어지면 영작할 수 있어야 돼. 그 변형 문제에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서서히 사라지는 게 부정적이에요?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적응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폴더 속에 사라지면서 그걸 다 또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 폴더 들어가고 그러면 없으면 다시 나와야 되고 그것도 부정적인 결과인 거지 어떻게 보면. 2번에 본문에 제시된 스마트폰의 사용을 통해 less is more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버튼스와 functions를 활용해서 그러면 by removing 뭘 함으로써 제거함으로써죠. extra buttons 그죠? 추가의 버튼을 그리고 hiding 여기서 hiding 앞에 by 생략된 거지. 뭐를 감춤으로써 hiding functions 기능들을 감춤으로써 어디에다가 in menus 메뉴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 device simpler 더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less is more를 실현시켰다고. 37번
플라스틱 산업의 역사였죠. 주제는 플라스틱 산업의 역사와 환경 문제 그리고 기업의 책임 회피. 우리한테 전가시켰다 했잖아. 분리수거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제는 플라스틱 산업의 팽창과 책임 전도. 그래서 corporations, 기업과 consumers, 이 소비자들 간의 대립이었다. 요약, 플라스틱은 편의성의 상징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염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재활용 캠페인을 이용했다. 키워드 중심 문장 확인하고 정답도 왜 CBA인지 서술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아마. 이미 이 자체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번 플라스틱 산업이 환경 문제에 대응한 방식을 본문을 근거로 우리말로 플라스틱 산업은 재활용을 모든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죠? 그래서 오염의 책임이 시장에 플라스틱 공급하는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있다는 인식을 퍼뜨렸다. 자, 두 번째, 플라스틱 기업들이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전략의 핵심 모순. 모순은 오염의 진짜 원인은 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플라스틱을 쏟아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소비자 개인의 재활용 문제로 돌리려 했다는 점이 핵심 모순입니다. 자, 38. 패러다임과 과학적 진보. 그 토마스 쿤 기억나지? 내가 엄청 열심히 설명했잖아. 토마스 쿤 좋아해가지고. 주제. 과학의 진보는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이동이 아닌 수평적 세계관의 전환이다. 그래서 확 변하는 느낌이래서. 주제. 과학적 진보는 누적적인 정확도의 향상이 아닌 누적적인 정확도는 천천히 간다 했어. 그게 그래서 에볼루션이었잖아. 진화. 그죠? 그게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 호라이즌털 시프트다. 됐죠? 그래서 혁신이어서 레볼루션으로. 요약, 과학적 발견은 이전보다 더 정확해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 그래서 우리말 영어로 패러다임 이 자체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로 보면 쿤의 관점에서 과학적 진보를 우리말로, 그러면 쿤에 따르면 과학적 진보란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이동이 아니라 했어.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세계관에서 아예 또 다른 세계관으로의 수평적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 진보란 무엇인지 본문의 horizontal shift를 포함해서 영작하여라. 그러면 it is 뭐다? horizontal shift인데 between 뭐 사이에 different ways of seeing the world.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 사이에 완전한 수평적인 변화다. 자, 세 번째. 현미경 예시가 의미하는 바.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그 기구의 성격이라든지 또 뭘 봐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죠? 알아야 뭘 볼 거 아니야. 그런 뜻으로 측정과 관찰이 반드시 특정 패러다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측정과 관찰도 어떤 특정 패러다임 안에서 봐야 그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봐봤자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 39번. 겨울 온실의 두 모습. 이것도 기억나죠? 새벽에 이렇게 들추지 말아야 하잖아. 봐봤자 블리크, 황량하기만 할 때가 있어. 주제, 새벽과 몇 시간 후에 온실은 극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 요약, 영하의 밤을 보낸 새벽의 비닐하우스는 작물들이 얼어붙어 황량해 보이지만 불과 몇 시간 뒤 태양열로 온도가 올라가면 생기 넘치는 초록과 붉은색의 반전을 보여준다. 됐죠? 그래서 대조 컨트라스트 나왔잖아요. 미라클러스 컨트라스트에서 빈칸으로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새벽 방문과 몇 시간 후 방문해서 각각 보이는 온실의 모습을 대조하래. During the dawn visit. 새벽 방문해서 all the crops are frozen solid. 딱 얼어붙었죠? 그래서 and the frost coated leaves. frost coated가 서리로 덮인 이었어요. 이 leaves가 look bleak, 황량해 보이고 and lifeless, 삶이 없어 보인다. 그죠? 죽은 것처럼 보인다. A few hours later, however, 하지만 몇 시간 후, the greenhouse is filled with vigorous, healthy leaves. vigorous가 뭔 뜻이었냐? vigorous, 생기 넘치는. 중요한 단어야. 생기 있는. 이거 외워야 돼. bleak랑 반대말, lifeless랑 반대말. vigorous, healthy leaves가 in shades, 어떤 색조를 띠고, green, reds, maroons, and yellows. 이런 색조를 띠고, looking like, 마치 뭐처럼 보여? never-ending spring처럼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서 새벽, dawn의 비닐하우스 모습과 몇 시간 뒤, a few hours later의 모습을 묘사한 형용사들. 일단, dawn visit, 새벽 방문은 frozen하고 bleak였어요. 아니면 hard 있었고, 그 다음에 second visit, 몇 시간 뒤, vigorous랑 healthy 또는 bright. 이런 형용사 들어가면 된다.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비닐하우스의 내부를 never-ending spring으로 표현한 이유를 sun과 color를 포함해서 이거를 우리말로 서술하라 했네. 해가 비친 후 온도가 올라가면서 얼었던 작물들이 다시 생기를 찾고 녹빨, 여기서는 녹빨, 밤색, 노란색까지 있었다. 이런 다채로운 색깔들이 어두운 흙과 대비되어 밝게 빛나기 때문. 이걸 영어로 쓰고 싶다면 지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나중에 워크북에다가 다 체크할 거야. 풀어볼 거고 변형 문제랑. 자, 40번. 아이의 독립성과 도시구조. 주제는 아이들의 독립성 발달을 위해 도시의 물리적, 문화적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서 쫓아내지 말라고 했었잖아, 아이들. 독립심과 회복 탄력성 두 가지 기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한데 안전한 공공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요약. 부모의 과도한 보호, over parenting. 그래서 원래는 over parenting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이 말한 under parenting은 만들어낸 말이라 했던 거 또 기억나요? 기억나야 돼. 부모의 과도한 보호를 줄이려면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와 사회적 관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다비 섹스비가 말하는 structural change의 의미를 경제 정책과 구별해서 자, 첫 번째 우리말로 서술하려네. 이 사람이 말하는 구조적 변화는 가족 휴가나 정부 지원 육아 같은 경제 정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지. 아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관용하는 문화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structural change랑 cultural change 요거 중요하다 했어요. 나 2번. A의 supportive, B의 mild가 적절한 이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요약문이잖아. 그러니까 supportive랑 mild가 들어가는 이유를 본문 내용 근거로 서술하라고 그랬어. A의 supportive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므로 지지적인, 됐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lightly supervised, lightly가 약하게고, 그지? supervised 하면은 감독이 되는, 그래서 감독이 살짝만 되는 해가지고 이게 mild랑 연결이 되는 거지, 가벼운. 됐어? 그리고 문제 3에서 이 빈칸 요약문 완성형으로 아이들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는, 독립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의 뭐보다는 엄격한 감독, 그지? 엄격한 감독보다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한 거를 다시 영작을 하래. 그러면 to help children 뭐 하도록? develop independence, 독립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should take 뭐 해야 된다? priority가 우선순위잖아. 우선순위를 얻는단 말은 우선돼야 한다 이 말이야. 5번 뭐보다? strict parental supervision, 그 엄격한 부모의 감독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41, 42 인내 의제평가. 이것도 기억나죠? 인내하는 사람. 인내는 약점이나 수동성이 아니다. 지금은 빠른 세상에서 진정한 힘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주제에 서두름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인내는 강력한 힘이자 자기 주도적인 태도다. 요약. 과거 인내가 무력한 자들의 수동적 미덕이었다면 미덕이 virtue로 나왔던 거 기억나? 현대의 인내는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인 작업에 집중하게 하는 권력의 형태다. 그래서 원래 이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거, 앞당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래서 문제 첫 번째, 여기서 feed가 아니라 했었어. 기억나니? 그 충동을 자꾸 이렇게 억제하는 사람이었지, 충동을 막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feed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단어. 자, 인내란 서두르는 충동을 억제해서 일이 스스로 시간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 그래서 자꾸 take 동사 나왔었잖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따라서 충동을 키우든지 아니면 부추긴다는 그런 feed가 몸에게 맞지 않으며 억제하다는 resist 같은 게 어울린다. resist 대신에 restrain도 돼요. restrain. 아까 제한할 때 restraint 나왔었잖아. restrain은 R-E-S-T-R-A-I-N. restrain. 이게 억제하다입니다. R-E-S-T-R-A-I-N. restrain. 됐어. 자, 두 번째. 인내가 힘의 한 형태가 되는 이유는 in a world geared for hurry. geared가 짜맞춰진 이 말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세계? for a hurry. 서두름으로 맞춰진 세계.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in a world geared for hurry. 그때는 the capacity to resist. 억제하는 능력. 뭐를? the urge to hurry. 서두르려는 충동. urge가 여기서는 촉구, 충동, 명사입니다. 그걸 억제하는 능력. 즉, to allow things. 일들이 to take the time, 시간을 갖게 하는 거래지. 근데 어떤 시간? 그들이 take,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일이 해결이 되려면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허용하는 거여서 여기 외워야 돼. to allow things to take the time they take. 외우라고 해.
to allow things, 상황들. 2. to take the time, 시간을 갖도록 뭐하는 그들이 걸리는 they take. 됐어요? 1, 2, 3, 4, 5, 6, 7, 8, 9, 9단어밖에 안 되네. 9단어 정도는 외우세요. to allow things to take the time, they take. 그 이유는 알아서 보세요. 한글이랑 다 써놨으니까. 자, 세 번째, 작가가 주장하는 인내의 현대적 의미를 파워와 허리를 사용해서. 그러면 patience, 인내란 뭐다? is a form of power, 힘의 한 형태다. 근데 어떤 힘? that allows us, 우리로 하여금 to resist, 뭐하게 하는? resist가 뭐였다고? 억제하다, 제한하다라니까. 바로 나와야 돼. 억제하게 하는 거, 그죠? 무엇을? The urge to hurry, 서두르려는 충동이었다. 어디에서? fast paced, 빠르게 돌아가는 세계에서. 됐어? 됐어. 나 마지막. 현자와 왕의 동전 이야기였죠. 만족을 모르는 욕심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감사하는 마음과 진정한 부유함의 의미에 대한 게 주제였고, 요약. 길에서 주운 동전을 현자는 길에서 주운 동전을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 했다. 근데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게 그 동전을 건네며 더 가지려는 갈망이 가장 큰 가난임을 일깨워 주었다. 키워드 중심 문장 보고 나올 확률은 적지만 솔직히 43부터 45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거든. 1번, 현자가 가장 부유한 왕에게 동전을 건넨 이유를 본문을 근거로 우리말로 현자는 왕이 더 많은 걸 정복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이미 가진 것의 가치와 만족의 소중함을 잊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동전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왕이라고 보고 동전을 건넸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동전이 상징하는 바는 주제와 연결하면 동전은 물질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컨텐트먼트가 만족감이었죠. 이런 마음의 상징이다. 왕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의 자세였다. 여기도 혹시나 이제 영어로 써야 된다면 중심 문장을 쓰면 되죠. The king realized that his hunger for more had made him forget the value of contentment. 여기서 중요한 건 the value of contentment예요. 만족감에 대한 가치, 만족의 가치.